네, 저희 광고에서 굉장히 좀 유쾌한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런 쇼츠 한번 욕심 납니다. 욕심 나죠? 네. 욕심 나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 때 했던 아까 뭐 판승철님은 노래, 저는 욕바지, 춤 이걸 좀 해서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희도 아마 빵빵 터트려서 쇼츠에 등장한 날이 빨리 오겠네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즐거움을 갖고 가기는 뭔가 좀 어려운 구간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는 바람에 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매파적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약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좀 요약해드리면 신규 일자리 수는 거의 흡사합니다. 20만 후반대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고 문제가 뭐냐면요. 실업률인데 원래 예상치 3.7에서 더 떨어진 3.5%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너무 문제가 큽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큰 시간의 임금도요. 0.3%로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져야 된다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자, 1.25% 하락 중이고요. 다우가 0.89% 하락이고 나스닥이 1.85%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플러스에서 빠진 걸 생각하면 많이 그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 일단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매파적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더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좀 무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장이 좀 다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큰데 좀 이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고 있는 달러 지수도 역시 0.14%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장이 빠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락폭을 얼마나 메꿀지가 관건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요 기사를 좀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MD인데 AMD가 현재 5.3% 더 빠지겠죠.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3분기 분기 매출을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커트했죠. 뭘 했냐? 세일즈 포캐스트, 그러니까 전망치 내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청바지 업체죠. 이걸 보시면요.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인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요 내용이 아마 모든 의류 기업의 문제가 아닌가 싶으니까 같이 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하이어 코스트,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달러가 문제가 된다 해서 여타 업체도 이런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업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체에 부분 상당히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어제 제가 이제 그 문제 맞추는 세 분이 있습니까? 근데 세 분은 내일 금융투자 고위원 교육원으로 10시에 시작하니까 진짜 오시면 제가 이제 강의 듣고 팁까지 드릴 거니까 꼭 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퍼거님. 오늘 없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선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요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김태훈님 들어왔습니까? 김태훈님? 태웅김님 아마 금요일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니 강님 와 계신 거 봤고요. 승기리님과 오도리님은 오늘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혹시나 근데 그 대기 지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티를 배송하기는 어렵고요. 네.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니까 네. 꼭 현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저도 보고 티도 받고 사진도 찍고 사진까지 네. 다이어트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태웅김님 와 계시네요. 혹시 받았습니까? 티를요? 저희가 보냈는데 받았습니까? 그래서 셔츠 지난번에 잘 혹시 한번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셨던 좀 것 같습니다. 받으시면 이미지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은 네. 거. 그럼 제가 준비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오늘 기사는 제가 세 가지 준비했는데 인간적으로 더 하락하기 힘든 근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더 빠지기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 또 빠집니다. 그 다음에 고용지표 다음 주 CPI가 중요한 이유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Morgan체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뭔지도 확인하시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태웅김님 잘 받으셨다고 하시고요. 제니강님도 내일 세미나 꼭 오겠다고 하십니다. 네, 제니강님 오셔서 사진 꼭 찍고 가십시오. 찍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인버스 짐 크레이머 ETF인데 네. 혹시 여러분들 최근 5년 동안의 짐 크레이머하고 S&P 500을 비교한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네. 나갔어. 예. 그거 나갔으니까 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편이 짐 크레이머가 추천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고요. 오른쪽이 S&P 500인데 하루 동안은요. 하루에 추천하거나 추천성이 있는 발언할 때는요. 하루 동안은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 0.034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0.003%가 올라갔는데 즉 뭐가 되면요. 짐 크레이머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천성 발언은요. 0.046%, 그다음에 S&P 0.06%로 58% 더 이상 잘 나왔다. 짐 크레이머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하루짜리의 모습이고 다만 일주일 한 달 뒤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더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S&P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겼고 해서 쭉 나오면서 일단은 하루짜리 짐 크레이머 이겼는데 일주일 한 달 후에는 또 S&P 500이 이기거든요. 이건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분이 워낙 인기이다 보니까 네. 얘기할 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짐 크레이머의 추천 종목들은 하루짜리였다. 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약발이면 짧다. 아니 왜냐면 솔직한 얘기로 누가 맞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출 사람 있습니까? 못 맞추는 건데 이분이 사실은 전반적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요. 약간 뭐랄까요? 그 시기적으로 어떤 뭐 테크니컬 분석 같은 것도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라리 뭘 하든 간에 S&P 500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채퍼고님은 S&P 500 대비 이겼습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S&P 500도 사실 국내 투자자들은 네. 환차익 때문에 이겼죠. 이겼습니다. 네, 환차익 덕분에 이겼죠. 그게 환차익의 힘이었죠. 어렵죠. 저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S&P 500이 가장 아주 좋은 상품이니까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 올해 얼마나 힘들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매일매일 거래할 때 네거티브 리턴 마이너스가 빠질 때 얘기죠. 보통 빠지는 그 요율 치게 되면요 5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반 이상 빠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크게 빠진 거냐면요 쭉 앞서 가게 되면 거의 한 7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두 번째 있었던 그 정도의 폭이기 때문에 올해 정말 어려운 거를 겪고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많이 빠지는 장이 많았던 건데 보통 보게 되면요 보통 한 40%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많이 증가해서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승장에 가다가 빠진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그걸 정강 후약이라고 그러죠. 그런 장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지 않았을까 싶으니까요. 요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거 많이 빠진 폭을 다 떠나서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던 시장이니까요.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V, 그러니까 그 시장 가치를 매출 나눈 건데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 PSR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주가가 현재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는 건데 보통 이 PSR이 많이 올라가면 14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요 딱 2배인데 지금 원래 평균 4배거든요. 지금이 2배라서 과거치로 보게 되면 금융위 때 닷컴 먹을 때까지 빠져 있는 건데요.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이 빠졌네요. 정말 심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가 빠진 게 여러분들 뭐 올해까지 빠져갖고 많이 뭐 폭락까지 안 했습니다만 지금 20% 하락이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거의 뭐 과거에 많이 빠진 거와 흡사하기 때문에 더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PSR 보게 되면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마 여기까지 빠질까 싶었는데 거의 지금 금융위까지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지기 힘들어 보여요. 여기까지 빠져갖고 다시 반등할 거로 보이니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없는 분들은 사는 것도 좋아 보이고 혹시 여기서 파시는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파시는 것 좀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 사실 매도하기에는 전반적인 가격은 많이 안 좋은 겁니다. 내려와 있는 것 안 좋은 같아서. 겁니다. 네. 넘어가서 그다음 제가 보여드리는 또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이제 PR이죠. 포워드 PR인데 역시 16배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선을 긋게 되면 많이 빠진 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더 빠지기 힘드니까요. 이것도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요. 지금 고용지표가 여러분들 망가지는 말씀하시는데 고용지표가 망가지면 장이 올라갑니까? 최평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막 실업률이 막 올라가면 실업률이 커지면 급등하면 사실 침체가 또 두려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과거 경기 침체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연두색이 S&P 500이고요. 보라색이 실업률인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1960년의 모습이고요. 69년의 모습, 73년의 모습 쭉 보시게 되면 80년, 82년, 91년까지 그 녹색과 보라색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장이 빠질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상 가보게 되면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갔던 게 과거 통계였다라고 오늘 JP모건체이스가 이런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상식과 약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뭔가 고용지표가 망가져도 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좀 풀이할 수 있습니까, 최포고님? 저게 모든 구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그 고용 그러니까 고용 지표와 지수가 반대로 간 구간들을 데이터화 시킨 게 아닐까 싶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또 일반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니까 시장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단히 잘 맞추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 전부 다는 2000년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전까지의 모습. 2000년 후에는요. 같이 움직이는 반대의 모습 보인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꼭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요건데 중요한 거는 역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바닥을 찍고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피크 인플레이션에서 여기 보시는 그 파란색이 전체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붉은색, 그 다음에 평상시가 또 연두색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피크를 찍고 나면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피크 찍었다고 확인됩니까?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문제, 이게 관건이에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피크 찍었다 그러면요, 장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과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지금 전전월이었죠. 3개월에 나왔던 9.1%가 진짜 고점인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고점을 찍으면 그때 장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요. 아까 보여드린 고용지표보다는 CPI를 더 보는 게 맞다는 근거가 이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만약에 침체가 있다 그러면요, 침체권은 다시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침체라고 그러면 다시 빠진 것도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용지표보다는 CPR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또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가 보여주고 있는 물가에 대한 전망도 확 내려간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고점을 찍었다고 이분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열어두시면 조금 더 보시면서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미 고점을 찍었고 아마 내년 초까지는 빠져갖고 내년 중반이 되게 되면 거의 한 3%까지 빠진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가 또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거부터는 제가 종을 치고 장 출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그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의 판단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바라보는 원래 기존의 목표는 완전 고용의 목표였고 완전 고용을 할 거면 실업률 4% 이하의 상태인데 지금 완전 고용일 정도로 고용이 타이트하다 이 좋은 뉴스를 시장은 good is bad 그게 연준의 긴축을 앞당길 거다고 해석하면 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장이 오늘 장초반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반전할 것인지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시장이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좀 부정적 심리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같이 좀 힘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 상황 종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쳐주십시오. 가겠습니다. 네, 장 열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수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고용지표가 잘 나온 다음에 혹시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2월 1일 날 금리 결정이 0.75% 간다 그러면 정말 최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또 고민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올라오는 날 뭔가 좀 털고 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반반이니까요. 너무 미리 팔지 마시고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출발 상황인데요. S&P 500
1.2% 하락이고요. 다우가 0.95% 하락, 나스닥이 1.91% 빠집니다. 좀 많이 빠지네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좀처럼 이제 하락폭을 잘 못 메꿉니다. 이게 이제 시작자 30분 전부터 빠진 그런 지수의 흐름인데 메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약간 글쎄요 이대로 굳어질 것 같은데, 하여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수익률 자체, 국제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나왔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자마자 모든 그 국제 수익이 다 올라갑니다. 뭐 1개월부터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쭉 해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된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러 지수 역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으면 장이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역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못 본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데 에너지 관련한 걸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왜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 빠져도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어렵냐면요. 같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색깔을 보시면 좋은데, 이 보라색이 유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XLE 기업들의 모습인데, ETF죠. 기업들의 모습인데,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데 기업의 그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뭔가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유가가 조금 올라가도 기업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좀 과매도광이 덮어서그렇기 때문에 유가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유가 관련 기업을 매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걸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일단은 매수하지 마시고 좀 관망을 더 요하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같이 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나 이게 갭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갭이 붙지 않고 멀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좀 과도한 상승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배당주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발표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자, 올해 배당 수익률, 배당금입니다. 올해 배당금 한 60달러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내년도 7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내후년도에는 74, 5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배당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포트폴리오에 배당주는 꼭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은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보고요. 그 마지막으로 JP모건체이스가 얘기하고는 최고의 한번 시나리오를 볼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장이 급등한다는 건데, 이 나와주고 있는 세 가지 조건들이 여러분들 이들이 꿈꾸는 게 아니고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데 크지 않다는 걸 하면서 오늘 발표한 겁니다. 만약에요 10월 13일 CPI가 전방보다 0.3% 하회한다 그러면 칠자가 보이는 거, 앞에가 7.80점까지 나오는 건데, 이러면 급등하겠죠? 네. 급등할 수 있습니까? 7% 되면 시장은 환호하겠죠, 단기적으로. 8자가 아니고 7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원래 전망은 8.1%거든요.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고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어닝 초반 막판에 뜻밖의 금융업종과 소매업종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초반에는 금융업종, 막판에 소매업종이 발표하는데 이 두 업종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번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강세를 보이면 시장이 급등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인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12월 이하 금리 인상이 만약에 0.75가 아니라 0.5%로 인상한다 그러면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JP모건체이스처럼 요 3박자가 맞으면 의외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채평은 여기서 가능성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높은 거. 일단 금리 인상은 사실 75bp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CPI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 CPI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 7자 한번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네. 많은 IB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CPI를 낮추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제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0.3% 하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앞자가 7자로 바뀌는 순간에 급등할 수 있다. 그럼 급등한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건데, 급등한 다음에 12월 2일 날 나오는 0.75가 한 0.5% 가능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13일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공시표보다는 CPI 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맵인데요. 맵은 많이 빠지네요. 지금 최근에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주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존 2% 하락, 테슬라 약 3% 하락,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AMD는
7.25% 빠집니다. 급락입니다. 급락. 매출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친구들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장 친한 친구 엔비디아가 4% 빠집니다. MS가 3%, 애플이 1% 후반까지 빠지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고등색이 좀 많아 보이니까요. 좀 어려울 것 같으네요. 최평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급이죠. 금요일 이렇게 장이 망가지면 많이들 두려운데 사실 일단 오늘 고용 지표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더 깊게 만들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시장을 보면 결국 시장이 지금 키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가이드인데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가이드가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 11월에 75bp 그리고 마지막 50bp 125bp를 시장에서 반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연준이 그보다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뷰가 물론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늘의 뉴스에 비해서 낙폭 자체는 다소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낙폭을? 네. 막연히 낙폭을 줄일 것이다라는 기대라기보다는 결국 금리 인상에 고용 지표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한 금리 인상의 경로는 꽤 공격적인 가정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근데 125bp보다 더 공격적인 목표 그렇다면 75bp 두 번 인상한다는 가정인데 그건 저는 좀 과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고용 지표 이 정도로 위축되는 건 주말을 앞둔 불안 심리 플러스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많이 꼬여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 끝날 때 지금보다 낙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시간이 한 10여 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거의 하락폭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 갖고 어려운데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 만약 좀 달리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 끝났고 다음 주 소비자 물가 다시 한번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와서 더 빠지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12월 2일까지 이어지는 FOMC 금리 결정까지 보게 되면 이 모든 게 사실은 두려운 거죠. 네. 두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정도의 주식을 팔고 떠나는 분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하락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좁혀진다기보다는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오늘 같이 빠진다고 같이 공통은 뭐냐면 하락한다는 거 공통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에 대한 모습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적어도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뭔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 사실 금요일 오늘 이번 주 어쨌든 마지막 시황 방송이고 좀 기운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약간은 위축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CPI에 대한 경계감이 올해 시장에 계속해서 노이즈였고 그 CPI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를 결정하게 될 텐데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는 올해는 일단 고정된 것 같거든요. 75bp 그리고 50bp, 125bp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 내년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가이드들이 시장에 반영하게 될 건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조정해서 이미 올해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수급적인 노이즈가 이렇게 큰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 그런 하루네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장이 휴장이니까 하루 더 지켜볼 여유는 있다는 거 그게 그나마 약간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힘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금융투자교원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뭐 시장이 힘든 날 저희 사실 기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연휴 즐겁게 보내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